형제와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릴 적에는 한 이불에서 같이 뒹굴고 살아온 형제 자매들이 커가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저희 형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나마 부모님을 뵈러 갈 때나 집안 행사 때문에 종종 만나게 되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중심에 되셨던 분이 안 계시니 만남의 횟수도 줄어들고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현대 시대에 맞는 형제 관계는 어떤 것인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형제 관계가 부모님이 계실 때 다르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른 것은 현 시대에 어쩌면 현 시대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현 시대에 우리의 또 뼈아픈 사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게 뼈아픈 사연들이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나마 부모님이 구심점이 되어서 형제들이 오고 가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산 문제로 1차적으로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형제들 학벌 때문에 열등감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랑을 더 받으니 덜 받으니 이런 문제로 또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성격적으로 모난 형제가 생기면 그 모난 형제 하나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요소로 부모가 계실 때는 끈을 붙들고 있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 끈이 무너지면서 형제가 다 분산되고 분리되고 다 마음들이 각심소유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형제간의 화목을 이루고 따뜻한 감정으로 의리 좋은 집안이 몇 가구나 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다녀 보시면 형제간의 의리 좋고 사이 좋은 집이 10명 중에서 3명이 안 되는 걸 느낄 겁니다. 아니 한 10% 정도 아마 될 겁니다. 한 90%는 그냥저냥 지내거나 아니면 사이가 벌어졌거나 그러니까 의리가 좋은 형제들은 불과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70%는 서먹해지고 한 20%는 그래도 관계를 유지를 잘하고 한 10%는 사이가 좋고 이렇게 통계를 내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 국민들 70%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서먹해지거나 억지로 보거나 제사 때만 보거나 아니면 제사 때도 안 보거나 등등의 이렇게 남처럼 지내는 사람이 대다수 많다라는 겁니다. 한 7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 시대적으로 볼 때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부 이기적인 감정으로 살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로 살고 있고 오직 독립적인 이기심으로 살고 있다. 두 번째는 부모가 교육을 잘 못하고 부모가 교육을 바르게 못하고 유산, 상속을 바르게 못한 탓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형제 애정 교육을 우리 부모 입장에서 바르게 못 시킨 탓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 책임이 크다라는 겁니다. 또 시대적으로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신시대 아이들 보면 굉장히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게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마 느낄 겁니다. 제가 있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응? 그러면 착하게 키우고 바르게 키우고 정성으로 키워도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밖에 모르는데 거기다 부모가 교육이 바르지 못할 때는 얼마나 냉정하고 멀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 책임도 있지만 시대적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 책임도 있고. 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잘못한 탓, 유산 상속을 잘못한 탓, 부모 역할을 잘못한 탓, 이런 잘못도 있지만 시대적 그 물질 만능 시대적 탓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국가 책임도 있다. 국가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물질 만능주의로 몰고 간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홀밥 아시죠? 혼밥 참 혼밥 혼밥 그리고 뭐라 그래? 혼술 그리고 또 혼자 사는 거 뭐라 그래? 응? 혼자 방 쓰는 거 뭐라 그래? 집 쓰는 거? 에? 혼족. 혼족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기가 성장하면 전부 대부분 독립적 의식을 갖게 돼요. 약할 때는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성장할수록 독립적 의식이 생깁니다. 왜? 내 배짱대로 살고 싶거든.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인기가 성장할수록 독립적 또 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적, 시대적, 이 국가적 이런 여러 가지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분리되는 이유가. 그래서 이걸 최대한 그나마 좀 방지하고 형제 관계를 유지하려면 첫째,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형제와 화목을 위해서 동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가. 두 번째는 물질보다 재산, 이런 물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세 번째는 형제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나부터 형제한테 짐이 되지 않고 나부터 부담 주지 않고 그러면서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관계에 내가 그 관계를 소중히 하는 마음, 이 관계 위주로 노력을 해야 된다. 형제 관계, 이 사람 관계를 소중히 하는 마음으로 먼저 노력을 할 때 그나마 유지가 되고 좋아질 수가 있다. 어떤 형제도 부담 주면 다 도망가요. 요즘에는 돈 빌리러 오잖아? 안 보고 싶어져. 아니 진짜 그래요. 여러분 형제 중에 3번만 돈 빌리러 와봐. 안 보고 싶어진다니까. 응? 그래서 내 욕심, 내 아집, 내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한테 부담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형제간에 서로가. 그러면서 내가 의리를 지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노력을 할 때 관계 유지가 된다. 그래야만이 가능하며 부모가 유산을 남길 때는 아주 공정하게 바르게 건강할 때 남겨야 된다. 그래야 자손들이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다.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 정확하게 안배를 해서 불만 없도록 유산 상속도 남겨야지 내가 정신이 맛이 간 다음에 남기려 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이렇게 내가 죽어서 남기는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처리를 해야 된다. 내 장례 비용만 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참교육을 시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공부하고 깨우쳐서 아이들한테 참교육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성교육. 이 참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나빠지지 않으며 형제 의리를 지키게 된다. 인성, 인의예지, 도덕, 윤리, 이 참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지금 참교육 안 하고 있어요. 인의예지, 도덕이 뭔지도 아무도 몰라. 아니, 우리 국민 다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7, 80%가 그 개념이 없다라는 거야. 인의예지, 윤리, 도덕, 삼강오륜, 그 개념을 가진 국민이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7, 80%가 없어요. 그러니 무슨 교육을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먼저 도덕을 알고 윤리를 알고 인성을 바르게 갖추어서 자손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된다. 내가 먼저 깨우친 마음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고 나아가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적 좋아집니다. 우리 국가 책임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윤리 도덕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물질 만능으로 경쟁만 키울 뿐이지 윤리 도덕은 개념도 없고 방송에도 안 나와. 맨 싸움질하는 것만 나오지. 예? 경쟁하고 다투고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따지면서 다투는 것만 나오지 정말 참교육을 방송에서 시키냐 이 말이에요. 국가가 나서서 참교육센터도 많이 만들고 방송에서도 그런 방송을 많이 내보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이기적인 것밖에 안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책임이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바르게 알고 깨우치고 우리라도 인성을 갖추면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